전 세계가 숨을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새벽, 한국 시간 오전 3시, 대부분의 한국인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각, 이탈리아 미비뇨 스노파크 하프파이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악천 후 선수들이 줄줄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원 한가운데 다리를 절뚝거리며 슬로프 꼭대기에 올라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 3개월, 최가온. 1차 시기, 파이프 벽에 머리부터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점수 10점. 2차 시기, 전광판의 DNS, did not start. 기권이 떴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권 표시를 번복하고 절뚝거리며 출발대에 다시 섰습니다.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코치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드컵이었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올림픽이잖아요. 제가 7살 때부터 꿈꿔왔던 올림픽이에요. 3차 시기, 마지막 기회, 12명 중 11위. 이 소녀에게 남은 건 딱 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금메달이 왜 역사적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빙상에서는 강합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런데 설상은요? 눈 위에서 뛰는 종목은요? 70년 동안 금메달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 모든 설상 종목을 통틀어서 올림픽 금메달 제로.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상호 선수가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 은메달을 딴 것이 한국 설상의 첫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간간히 나왔지만 시상대 맨 꼭대기에 태극기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단순합니다.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하프파이프 전용 훈련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없습니다. 최가훈이 금메달을 딴 오늘도 없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선수가 한국에서 훈련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남의 나라 설원을 빌려서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 이 종목의 전통 강국들을 보십시오. 미국에는 숀 화이트가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클로이 김은 17세 10개월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며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또 금메달, 올림픽 2연패,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는 전임이답에 올림픽 3연패에 도전했습니다. 숀 화이트도 못한 3연패, 역사를 쓸어 온 전설이었습니다. 일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노 미스키를 비롯한 세계 선수권 메달리스트들이 포진해 있었고 결선 12명 중 4명이 일본 선수였습니다. 유럽 방어들까지 합치면 이 결선은 그야말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 전쟁터에 한국 고등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전용 훈련장도 없는 나라에서 스노보드라는 비인기 종목을 선택한 경기 중 크게 넘어져 기권까지 고려된 17세 소녀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원통 형태로 파인 거대한 슬로프가 있습니다. 길이 약 200m. 선수들은 이 파이프 양쪽 격을 오르내리면서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4m, 5m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몸이 뜹니다. 그 공중에서 회전합니다. 720도, 900도, 1080도 숫자로 보면 그냥 그렇지만 이걸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720도. 공중에서 몸이 2바퀴 돕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2바퀴 도는 것도 어지러운데 4m 상공에서 보드를 발에 달고 2바퀴를 도는 겁니다. 900도. 2바퀴 반.
착지 순간 정면이 아니라 옆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몸의 방향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에서 눈으로 착지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720도 회전은 중화 요리사가 웍을 돌려서 볶음밥을 공중에 띄웠다 정확히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그걸 연속으로 5번 합니다. 그것도 폭설 속에서. 프라이팬 위에 물이 튀는 것도 아니고 눈보라가 치는 데서. 900도 회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볶음밥을 공중에 띄우되 쟁반째 한 바퀴 반 돌려서 받는 겁니다. 실패하면 4m 아래 얼어붙은 슬로프에 몸이 그대로 꽂힙니다. 최가훈이 1차 시기에서 당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점프, 캡텐이라고 불리는 기술, 스위치 스탠스로 공중 3바퀴를 도는 기술을 시도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보드가 파이프에 코핑, 그러니까 가장자리 턱에 걸렸습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날아오르다가 갑자기 발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대로 앞으로 꺾입니다. 최가훈은 머리부터 슬로프에 처박혔습니다. 1차 때 3개 넘어지고 나서 어디 하나 부러진 줄 알았어요. 최가훈이 경기 후 한 말입니다. 부러진 줄 알았다. 실제로 이 선수는 2024년에 척추가 골절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락스 월드컵 훈련 중 하프파이프에서 추락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1년간 재활, 보드를 그만 타고 싶다고 할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선수가 또다시 같은 하프파이프에서 머리부터 추락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가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세입니다. 생애 첫 올림픽입니다. 1차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12명 중 11위입니다. 몸은 아프고 다리는 절뚝거립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코치는 괜찮다고 합니다. 전광판에는 이미 기권이 떴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가 부상 속에서도 용기를 보여줬다는 기사가 나오고 4년 뒤를 기약하자는 위로가 쏟아지고 조용히 잊혀집니다. 그런데 최가훈은 달랐습니다. 2차 시기, 기권을 번복하고 다시 슬로프에 섰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여파가 컸습니다. 첫 기술부터 착지에 실패했고 남은 연기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가훈의 순위는 여전히 12명 중 꼴찌권이었습니다. 반면 클로이 김은 이미 1차에서 88.00점을 확보한 상태, 올림픽 3연패가 눈앞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기, 진짜 마지막. 여기서 최가훈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근성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자동차 레이스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 마지막 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버라면 풀스로틀로 가거나 아예 리타이어합니다. 그런데 최가훈은 3번째를 택했습니다. 속도를 약간 줄이되 코너링을 완벽하게 하는 전략. 원래 준비했던 1080도 이상의 초고난도 기술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900도와 720도 회전을 택했습니다. 난이도를 한 단계 낮추는 대신 높이, 완성도, 안정성 이 3가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기름기 쫙 뺀 고기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는 연기, 화려함보다 정확함, 폭발력보다 완성도. 3차 시기 출발, 폭설은 여전했습니다. 최가훈은 머뭇거림 없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720도 회전, 공중에서 보드를 잡는 그랩 동작까지 완벽, 착지, 흔들림 없음. 관중석에서 첫 번째 함성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점프, 캡더블, 900점, 파이프 위로 4m 이상 솟구쳤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틀고 회전, 착지, 완벽. 해설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점프, 성공. 네 번째 점프, 성공. 다섯 번째, 마지막 착지, 착륙. 최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90.25점. 결선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1차에서 10점을 받았던 그 선수가 3차에서 전체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최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클로이 김의 3차 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1차에서 88.00점을 찍은 클로이 김이 3차에서 90.25를 넘기면 역전당합니다. 세계가 숨을 죽인 순간 클로이 김 출발. 그러나 그녀도 악천후에 고전했습니다. 중간 점프에서 넘어졌습니다. 금메달 확정. 이탈리아 리비뇨의 눈 덮인 설원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처음으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시상대 한가운데 올라갔습니다. 최가훈은 시상식에서도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왼손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국기가 올라오고 애국가가 나오는데 참으려 했는데 결국 나왔어요. 그동안 아빠랑 코치님이랑 해왔던 모든 것이 생각나고 부상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소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이 금메달이 왜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는지 보입니다. 2008년 11월 경기도 양평 출생, 세 남매 중 막내딸. 아버지 최인영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스노보드 매니아였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을 스키장에 데려갔고 7살 가훈이는 나도 보드 탈 거야 하고 울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원래 꿈은 피겨 선수였습니다. 김연아를 TV에서 보고 반했거든요. 그런데 하프파이프 안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피겨의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청소년 대표 코치 전용거를 만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코치는 어린 가훈이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설상의 기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에스펀 엑스게임 14세 2개월 한국 선수 최초로 엑스게임에 초청받은 최가훈이 해낸 일은 우승이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연소. 그전 기록 보유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클로이 김의 기록을 6개월이나 앞당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클로이 김과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 가훈이를 미국에 초청해서 훈련을 도왔습니다. 현재 가훈이가 소속된 매머드 스노보드 엘리트 팀, 그 팀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클로이 김의 아버지였습니다. 우상이 직접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성장한 제자가 올림픽 결선에서 우상을 넘어섰습니다. 금메달 후 인터뷰. 클로이 언니는 제 우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어요. 언니를 이긴 게 아니라 저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17세의 겸손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로프 위에서 보여준 것은 겸손이 아니라 담대함이었습니다. 척추 골절, 1년 재활, 경기 중 추락, 기권위기 이 모든 것을 뚫고 마지막 3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국에는 하프파이프 전용 훈련장이 없습니다. 지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스노보드는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입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김호준이 처음 이 종목에 출전했을 때 해설위원은 혼자였습니다. 그 김호준 해설위원이 오늘 최가훈의 금메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에는 제가 혼자였는데 이제 금메달을 보네요. 그리고 이 금메달의 뒤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의 호산 스님. 2003년부터 20년 넘게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스노보드 선수들을 후원해 온 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딴 김상겸, 유승은, 그리고 최가훈 이 선수들 모두 달마 키즈라 불립니다. 척추 골절 수술비 7천만 원을 지원한 롯데 신동빈 회장. 가훈이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인기 종목, 전용 훈련장 제로.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 금메달로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빙상, 설상, 썰매 세 분야 모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쇼트트랙의 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설원 위에서도 태극기를 꽂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밀라노 올림픽 스노보드 성적표를 보십시오. 김상겸,
평행대회전 은메달. 유승은 비계어 동메달. 최가온 하프파이프 금메달. 금, 은, 동 세 종목에서 골고루 하프파이프, 평행대회전, 비계어 모두 다른 세부 종목에서. 이것은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 스노보드라는 생태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최가온은 금메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하프파이프 전용 훈련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2제3에 최가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7세 고등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 첫마디가 후배를 위한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물었더니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아, 두쫑쿠도요. 이것이 최가온입니다. 아버지의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고 MBTI는 INTP이고 마라탕을 사랑하는 영락없는 고등학생. 하지만 보드 위에 서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승부사가 됩니다. 서로는 차갑습니다. 눈보라는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태극기는 뜨겁게 펄럭였습니다. 2번 넘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기권 표시까지 떴습니다. 하지만 3번째에 날아올랐습니다. 90.25점.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우상을 넘어선 17세. 기술은 연습하면 됩니다. 체력은 훈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2번 넘어진 뒤에도 3번째 슬로프에 다시 서는 그 마음,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사람들이 가진 무언가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최가온의 3부는 그 역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눈 내리는 하프파이프 위에서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 그 역사의 첫 장을 쓴 사람은 마라탕을 좋아하는 17세 소녀였습니다. 최가온. 기억하십시오. 클로이 김이 말했습니다. 가온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4년 뒤 2030년 올림픽. 최가온은 21세가 됩니다. 2연패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클로이 김이 이루지 못한 3연패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원 위의 전설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가온의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새 시대, 함께 응원합시다.